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안전 공지를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나마와 과테말라에 이어 코스타리카도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규탄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규탄했습니다.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던진 데 이어 뉴욕시 부시장 4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15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도 코로나19 사망률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안전 공지를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15일 누리집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고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특히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체포 구금 시 한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는 경우 당국의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며 체포 구금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 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면서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돼 속속 추방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뉴욕의 지역 매체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엔 절대로 자발적인 출국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 냅요크는 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변호사 바수 플라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수감자들에게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나 강압 때문에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할 경우 중요한 법적 권리가 포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라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ICE가 제시하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 가이드에 따르면 자발적 출국은 개인이 추방명령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자비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민심사 가이드는 개인이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입국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벌금과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심사 가이드에는 자발적 출국은 모든 법적 옵션을 평가한 후에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옵션을 수락한 개인이 망명 신청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등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라 변호사는 구금자들이 연방이민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과테말라와 파나마에 이어 코스타리카도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자 200명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출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차 송환 대상자들은 19일 상업 항공편을 통해 코스타리카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이들은 파나마 국경 인근의 임시 이민자 보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성명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국제이주기구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앞서 파나마와 과테말라도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 방문했을 때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업에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파나마는 지난주 첫 송환 항공편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119명의 이민자가 탑승했다고 파나마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아직 송환 대상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억만장자 왕들은 안 된다, 파시즘에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보스턴,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들에 모인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이래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앞세워 추진하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기 등에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왕도 없고 왕관도 없다, 우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고 일론 머스크는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왕들은 안 된다, 파시즘에 저항하라, 트럼프와 머스크를 탄핵하라는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 참석자는 미국의 가치는 금권 정치도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날 미국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애국적인 것은 없다며 우리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시위를 조직한 주요 단체는 50501 운동입니다. 이들은 해시태그 50501을 통해 SNS를 통한 풀뿌리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0501은 같은 날 미국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는 이 단체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한 것으로 왕은 안 된다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겨냥하기 위해 이번 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비리 혐의 기소를 취소하란 압력에 맞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던진 데 이어 뉴욕시의 부시장 4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의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제1부시장, 앤 윌리엄스 이솜, 미라 조시 부시장 등은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가 뉴욕 시민들과 우리의 가족에게 한 맹세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역할에서 물러나는 어려운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특별한 일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시 파커 부시장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공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파커 부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온 불법 이민자 추방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뉴욕시 부시장 4명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대한 애덤스 시장의 협력에 대한 반발과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9월 이뤄진 애덤스 시장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검사 7명이 최근 사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친정인 민주당에선 사퇴를 압박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버텨왔고 대선 이후엔 노골적인 친트럼프 행보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플로리다 마로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 취소 카드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애덤스 시장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15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독감 양성 반응이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도 코로나19 사망률을 넘어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이 대규모로 유행하며 1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발표한 미국 내 독감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감 검사 양성 반응률은 31.6%로 2009에서 2010년 당시의 정점을 넘어서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입원 환자는 78.1명이었으며 지난주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사망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1.7%로 2022년 이후 코로나19 사망률 1.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독감 피크 시즌인 2월엔 사망률이 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감으로 인한 입원율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독감 시즌 동안 전국에서 약 13,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57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에 감염되면 재채기를 동반한 목따끔거림과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높은 감염률로 인해 이번 독감 시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량 감소에 직면한 담배, 감자칩, 화장품, 쓰레기 봉투 제조업체 등이 제품과 가격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담배회사 레이놀즈 아메리카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을 겨냥해 담배 뉴포트의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자 치토스와 도리토스를 만드는 펩시코는 멀티팩에 포함되는 칩의 개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는 $25짜리 립스틱부터 $1,000가 넘는 향수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SJ는 관세 위협, 주식시장 변동, 미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경제에 대해 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는 전월 대비 약 5% 하락하며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중시하지만 이는 꼭 저렴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품 업체 클로록스의 CEO 린다 랜들은 이달 초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낮은 제품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록스는 더 튼튼한 쓰레기 봉투와 더 농축된 세정제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에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 더 큰 용량을 구매해 단위 가격을 낮추거나 당장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작은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맞춰 펩시코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월말과 월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크기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에서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가 착륙 중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최소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여객기 4819편이 어제 오후 2시 45분께 토론토 공항 활주로에 불시착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은 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발 델타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에 사고를 당했다며 탑승객과 승무원 80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승객 76명, 승무원 4명 등 탑승자 80명 전원이 대피했지만 최소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였습니다. 풍속은 시속 20마일, 최대 순간 시속은 40마일에 달했으며 기온은 섭씨 영하 8.6도였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연방항공청도 조사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분기 말까지 보고된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칭 등 사기범죄 신고가 총 180만 8,741건으로 집계됐으며 총 피해액은 약 86억 7,19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에 199만 4,229건보다 줄었지만 총 피해액은 약 75억 4,880만 달러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총 피해액이 10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해였는데 2024년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론 사칭 사기가 가장 빈번했고, 이어 온라인 쇼핑 사기, 사업 또는 취업 및 일자리 사기, 인터넷 서비스 사기, 투자 관련 사기 순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엘렌박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 안내 표지 법안이 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3일 주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핫라인 신고 정보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안내 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항과 술집, 트럭 정류장, 응급치료센터,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인신매매 관련 정보와 정부 핫라인 번호가 적힌 공공 안내 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박 의원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핫라인 번호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13일 퀸즈 플러싱 소재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33대 회장으로 이연탁 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의 새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이 회장은 먼저 재신임을 해준 이사회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2년간 퀸즈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45년사 발관과 한인회관 건축기금 조성,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설립 방안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2024년 하반기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은혜 데이케어를 출발해 로즈데일 브룩빌 블러바드를 달리던 차량이 선라이즈 고속도로 인근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도로에서 벗어나 나무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운전자를 포함해 앞좌석 조수석에 앉았던 71세 여성, 세 번째 줄에 앉았던 84세 남성을 구조해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망한 윤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 정모 씨와 부부관계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정황과 피해자 신원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데이케어에서 출발해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 20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지역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